예, 많이 지금 법당이 건조합니다. 예. 오늘은 어떠셨나요? 많이 추우신가 보다, 오늘. 냉기가 돌죠, 바람이. 예. 그러셨어요? 그럼요. 예. 선생님, 네. 저 자랑할 게 있습니다. 네, 가족 네. 집에서 너무 가볍고 그런데 평상시에는 주먹이 천년만별인데 이 수행을 하고 있으면 몸이 아주 가벼움에 그냥 날아가고. 예. 근데 병원 가려고 하는데 병원 안 가요. 팔 아프다 해서 병원 가라고 하려고 했거든요. 안 가면 저렇게 가벼운데 수행하는 동안만 그랬어. 근데 이게 평상시에 이제 그래야 되는데 그죠? 그거에 너무 좋아하고 집착하지 마십시오. 예. 그것도 그냥 이렇게 앉아 있을 때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이렇게 이럴 때도 있구나 이렇게만 받아들여 주시고 인정해 주십시오. 예. 이게 앉아 있어서 마음이 고요하고 즐거우면 자꾸 앉아 있고만 싶거든요. 근데 우리가 몸이 앉아서 고요한 마음도 좋지만, 예, 행주 자와 오목 동종에 있어서 행하고 머무르고 앉아 있고 누워 있고 자고 먹고 화장실 가고 이럴 때도, 예, 더 관심을 가지십시오. 예, 예. 네. 선생님, 제가 어제 잘하지를 못해서 오늘 해야겠습니다. 아, 제가 그냥 오늘 아침 문득 어저께 정진우 보살님이 절에 있어서 누가 준다 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먹고 놀고 자도 절에서도 먹고 놀고 자는 거하고 이렇게 돌려 앉아서 얘기하지. 집에서 먹고 좀 이렇게 하는 거하고 약간의 차이가 진짜 많아요. 내가 집에서는 수행을 하려고 마음을 내고 뭔가를 해서 그게 약간 미세하게 간다면, 절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안 먹고 자고 놀아도 그게 그냥 수행이 좀 더 이게 깊이가 다른 거야. 그 다음에 제가 또 아침에 탁 눈을 뜨면서 갑자기 너무 감사한 게, 돈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많다고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유가 있어서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수행할 수 있는 이 인연이 참 감사하다는 거. 그리고 내가 스승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이게 없기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뭐가 안 돼서 핑계 이런저런 걸 안 했는데, 저는 그냥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침에. 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앉았는데 합심하고 조금 돌았습니다. 그 마음하고 몸은 좀 달라요. 잠이 오는 거하고 마음하고 또 달라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정진하는 것을 귀히 여기고 우선으로 여길 때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 생존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 이거를 우선으로 하고 중심을 두니까 나머지 부수적인 거는 또 이 정진의 공덕으로 돌아가는 것을 아마 정혜신 보살님은 조금 아는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사실은 제가자로서 정말로 수승한 삶이에요. 근데 그런 보살님께서 지금 그러한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춘 상태라서 가능한 거죠.
그런데 그러면 다른 분들은 못하냐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정진을 하다 보면 이 이야기를, 이 힘을 이해할 때가 올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여러분들이 내 가족, 돈 버는 거, 먹고 사는 거, 물론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다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을 더 질 좋게 하기 위해서 정진한다라고 마음을 바꾸면 여기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얽힌 게 있다 하더라도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더 품격 있게 되고 내 삶의 질이 높아지고 이러죠. 그래서 또 아침부터 문자를 보냈어요. 나는 최고의 고급진 삶을 살고 있다고. 정말 그래요. 이 모 센터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고귀한 시간 이렇게 표현해요. 내 삶의 가장 고귀한 시간, 이견이 정진하는 시간으로 쳐요. 그래서 그 글귀를 읽을 때마다 처음에는 자꾸 한번 새겨봤었는데, 야, 진짜 제가자분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고귀한 시간인데 이 시간이 왜? 온니 내가 나와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누가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온니 내가 나와 함께하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나와 함께하는 이 고귀한 시간을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 속에서 그들과 같이 어우러지는 것을 더 품질적으로 좋게 하기 위해서 나와 온니 나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 보면 보살님은 그 어떤 전생 어떤 인연도 있는 것 같아요. 보살님의 삶을 이렇게 보면 우리들이 지키는 이런 것들을 많이 지키고 있고, 저도 이렇게 아주 나지막한 아주 저렴한 나무로 짜져 있는 침대를 쓰는데요. 그 침대를 쓰기까지 우리가 계율에 높은 침상을 못 쓰고 호화롭고 막 이런 거 못 쓰게 되어 있었던 그것도 있죠. 그래서 아주 단순한 그걸 쓰면서 처음에는 이게 저도 익숙하지가 않았는데 제가 자꾸 무릎과 허리가 무리가 오니까 이렇게 쓰게 됐어요. 그것은 진짜로 이렇게 수행은 보면 아무나 할 수는 있지만 아무나 하고 있지는 않은 거. 그렇죠. 알고는 있는데 그 천지팔량 신주경 중에 이게 수많은 땅덩어리의 모래 중에 손톱 위에 올려져 있는 숫자, 이 표현이 되어 있었죠. 그 수많은 흙 중에 손등에 올려져 있는데 손톱 위에 걸려져 있는 숫자. 굉장히 이렇게 불자는 많은데 정말로 이렇게 정진하는 인원은 자기를 개발하고, 물론 다 불자예요. 절하는 분, 진원 염송하는 분, 또 경을 독송하는 분, 절하는 분, 절에 봉사하는 분 참 너무 많지만 목적이 지혜를 개발해서 깨달음을 향해 가는 이 목표가 있는 분은 많지 않죠. 건강해서 할 수 있다. 네, 많은 조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신심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시간도 투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때로는 내가 누리는 세속적인 어떤 감각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절제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 그런데 이런 수행자가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해서 제가 신도분들한테 욕을 하면은 도망가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놓음에 더 많은 것이 좋은 게 더 많은데 그 한 번 놓고 두 번 놓기까지가 이제 보살님은 이제 발판이 이게 지금 요가라고 하는 발판도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절에서 전에 1년 동안 같이 수행한 그 발판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예. 그때 당시에는 보살님 나름대로는 제가 100일 한다는 걸 조금 늘리고 6개월 한다는 걸 조금 늘리고 이래가지고 이제 1년을 채웠는데요. 그때 본인은 나름대로 지금 3년, 4, 5년 전인데 지금보다 훨씬 젊으니까 능력도 뛰어나고 찾는 것도 많았을 거고 얼마든지 사회에서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만 1년을 절에서 저와 같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정진한다는 게 본인의 입장에선 절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발판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거제도에서도 틈만 나면 시간만 나면 자기 집에서 하다가도 이렇게 좀 더 긴 시간을 여기서 보내려고 하는 마음이 늘 그런 신심이 늘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선생님 그때 제가 1년 보낼 때도 그때 참 감사한 인연이 고마운 게 지금보다 그때 1년을 스님께서 항상 수행을 돌리셨어요. 영상으로. 그때는 천수경도 안 치고 오로지 이렇게 윗바사나 수행만 할 때였어요. 네. 그때 제가 딱 좋게 네. 그 인연에 근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서 진짜 저는 그때도 놀았거든요. 네. 아 가서 앉아 이러면 안 되고 그 아무 생각 없이 근데 딱 지나고 보니까 그 시간들이 엄청 크게 저한테 다가와요. 그래서 이게 시간을 투자를 해서 이 몸과 마음에 배는 시간, 습이 드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나도 모르게 늘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지고 늘 밥 먹는 시간 되면 배고프고 늘 자는 시간 되면 졸립듯이 이게 몸과 마음이 습이 돼서 그렇잖아요. 우리들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습관적으로 그 시간 되면 눈이 떠지듯이 그래서 이 수행도 습이 들어야 돼요. 몸과 마음에. 몸에도 들어야 되지만 마음에도 들어야 되고 같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시간을 자꾸 좀 더 해보세요. 더 해보세요. 근데 막 습관이 들을만 하고 수행을 할 수 있는 마음가짐과 몸가짐이 좋은 조건이면 그만두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본인들은 조금 맛을 봤으니까 이게 이제 다인 것 마냥 때로는 집에 가서 혼자 해도 될 것 마냥 하지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냥 희미하게 연결은 돼가요. 내가 아무리 집에서 하더라도 연결은 돼가요. 선생님 복이 많으셨네요. 처음에 어떻게 그렇게 처음 스님 만나고 우리 절에 올 때 얘기를 잠깐 들었었거든요. 거의 처음 할 때 이렇게 1년을 쭉 하게 되는 거죠. 그 웃긴 일도 많습니다. 스님이 꼬시가지고 글쎄 말이야. 스님이 절에서 나랑 살자고 했는데 도망갔다 뭐 이런 얘기 나요. 그러면 100일만 있어라 스님 그럼 저한테 일주일 휴가를 주셔야거든요. 딜을 했다고? 그때 차라리 머리를 깎았으면 지금은 아주 훌륭한 스님이 되 계시죠.
예. 아무나 보고 나랑 살자고는 안 하시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아, 이거 어떻게 책임질라고. 어떻게 책임질라고 아무나 살자 그래. 근데 귀엽고 뺀질뺀질 간 거야. 이렇게 가면 또 못 오는 사람들인데 또 와요, 그렇죠? 아주 짧게 와. 이렇게 가면 왜 또 왠지 가려면 또 막 이렇게 괜히 내가 이렇게 왔다 하면 또 못 갈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편하게 오니까. 그러니까 그래 아까 뭐 건너서도 안 올 수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선생님 또 하나 또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제가 갑자기 딱 일어나서 생각난 게 선생님께 중도라는 거하고 바른지견이라고 바르게 하는 거 이게 똑같은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중도하면은 팔정도를 다 토탈해서 말하는 거고요. 바른 마음가짐, 전견 이거는 진리에 대한 자연 이치에 대한 바른 견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중도가 더 큰 거니 네. 그 안에 바른지견이 들어가 네, 있고 네. 선생님 제가 좀 똑똑해지고 있지요, 선생님. 아, 똑똑해지고 있죠. 너무 똑똑해져서 저도 열심히 하려고 해요. 계속 저기 혼자 하셔야 끝까지. 아닙니다. 가끔 생각이 이렇게 중도가 참 쉬운 것 같죠. 깨어있지 않으면 치우치고 집착하고 흔들리고 그래요. 아까 엄마 팔 아픈데요, 선생님. 수행할 때는 아픈 걸 잊고 그렇게 있다는 거는 만약에 계속 알아차림 없이 내가 좋은 마음 상태로 수행을 하면 계속 통증을 안 느낄 수도 있어요. 안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게 몸과 마음이 이완이 되면은 이 몸도 가볍고 마음도 가볍고 번뇌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몸에 이상이 있는 것은요, 덜하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 상태나 이 컨디션, 마음의 균형, 몸의 균형에 따라서 덜할 때도 있고요. 그러나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이 작은 아픔들은 그냥 몸에서 자기 스스로 치유하는 힘이 있다. 이렇게 믿으시고요. 그런데 그 통증이나 그 불편함이 계속 유지된다면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분들이 전문가니까요. 병원에 계신 분들이.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조건이 되어서 일어나는 거다. 아픈 거 맞죠? 이게 몸에서 일어나는 이것도요, 다 그렇게 일어날 만한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조건을 어떻게 갖춰줄 것이냐는 거죠. 병원에서는 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과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건 다른 것을 파괴하기도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얘를 좀 더 몸에 친환경적으로 몸에 큰 무리 없이 치유할 수 있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죠. 요즘에는 스님께서 하시는 법문 중에서 가끔 예전에는 그냥 그런 단어구나 하고 나도 어느 쪽이 왔다 왼쪽에서 흘러갔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는 그 무상, 무한, 뭐 중도 이런 게 그거였구나 하고 내 경험에서 그냥 짧지만 순간순간 이거구나 이거였구나 하는 게 조금씩 알아지고 내가 체험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더 깊이 와닿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거를 이해할 만한 체험을 하신 거죠.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어때 이렇게 갔거든요. 저는 그 뭐를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적인 거다. 기본적인 것에서 크게 벗어난 거 없다. 아주 단순하고 보편적인 것. 우리는 지식이 때로는 많을 때는 아주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것을 잊어버리고, 또 때로는 내가 뭔가를 많이 안다라고 생각할 때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이것을 떠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저는 늘 기본적이고 보편적이고 아주 그냥 바탕적인 거를 잊지 않게 저한테도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것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것들이거든요. 그것을 바탕으로 부처님께서도 45년을 설하신 거거든요. 결론은. 간단한데 단순하죠. 아주 이렇게 꼬아서 단순, 명료, 심플인데 우리가 번뇌가 복잡, 미묘, 혼란 이런 걸 이렇게 다 가려버리는 네. 며칠 안 남았는데 이월 말쯤에 갈 때쯤은 너무 똑똑해져가지고 막 빛이 나서 갈 것 같은데. 완전 이미 나고 있는데 이미 나고 있어? 그래. 나 완전 너무 똑똑해져가지고 막 거제도 사람들이 놀라는 거 아니야? 그분들이 내보다 더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이길 수가 없어. 나 아니게. 더 이상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